검색어부터 촬영 영상까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나는 엄청난 정보의 시대. 빅데이터로 재난재해를 예측한다. 그리고 범죄자를 잡고 스포츠에도 활용한다. 데이터 분석이 높이는 생활의 질.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에게 빅데이터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빅데이터, BIG 데이터. 단어 그대로 B하면 큰 데이터. 단어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요.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라고 합니다. 트위터가 하루에 평균 생성 데이터가 1억 5,500만, 유튜브 하루 평균 동영상 재생 건수가 40억, 도로나 건물 등의 CCTV도 이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무심코 검색을 하는 거, 요것도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누구 노출? 고! 빅데이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이겠는데요. 그게 다 저장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 검색할 때도 좀 신중하게 남 몰래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부끄럽지 않은 걸로만 검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냥 버려지는 정보 쓰레기, 활용하면 빅데이터, 다르게 표현하면 디지털 시대의 역사책이라고나 할까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권을 예측하기도 하고 범죄자를 잡기도 하고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무궁무진하게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빅데이터 핫 이슈 베스트입니다. 빅데이터 기술로 월드컵 우승을 하고 유효 슈팅 수를 늘린다. 월드컵 챔피언이죠. 전차 군단 독일의 우승 뒤에는 최첨단 데이터 분석이 있었는데요. 선수들의 몸에 센서를 붙여서 체력과 컨디션을 분석하는 건 물론이고요. 개개인의 속도와 패스, 선수의 간격, 움직임까지 파악해서 전술에 활용을 했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가장 핫한 장소는 어딜까요? 스마트폰 유동인구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분석을 해봤더니 금요일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았고 강남에 집중이 됐다고 합니다. 왜? 클럽을 가야 하니까. 주중에 다른 날보다는 4에서 5%, 일요일보다는 무려 40%가 높은 수치였는데요. 쇼핑센터와 맛집이 많은 명동과 삼청동, 동대문 일대도 붉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강남의 남성, 강북엔 여성이 붐비는 현상이 도드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강북 갑시다!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 서울에 버스가 다닌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이 심야 버스도 빅데이터 기술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30억 개에 이르는 휴대폰 통화량을 분석, 사람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는지를 파악했다는데요. 그리고 택시 승하차 정보와 기존 버스 노선도의 이용량 패턴까지 분석, 치밀하게 심야버스 노선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90.5%에 달했다고 하네요. 빅데이터로 뇌질환을 예측한다. 앞이 잘 안 보여서 안과를 찾았던 74살 김기태 씨. 안과 진료 후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오히려 악화됐고요. 결국 신경과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뇌 피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심각한 만성 뇌경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국 11개 병원의 급성 뇌경색 환자 MRI를 분석, 한국인의 표준 뇌 지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진료 경험에만 의존했을 때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빅데이터, 그냥 엄청난 자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활용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가 가득 차 계십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빅데이터가 뭔지는 이제 대충 알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2007년도부터 사실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기 이전부터 이 일부 대기업들은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전통적으로 이 미국의 마트에서는 사실 이제 이 구매한 품목을 갖고, 그래서 이제 맥주와 기저귀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어려운 분석은 아닌데 이게 이제 양이 많아지면서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한 거고요.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유전체 정보가 100기가 정도 됩니다. 100기가요? 예전에는 정말 저장하기도 힘들었던 데이터거든요. 네네. 지금 주위에서 그 허준 씨 언제 죽는지 궁금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제는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데이터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재미있는 자료로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정말 재미있어 할 만한 내용을 갖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동생도 빅데이터로 알아볼 수가 있다. 물론이죠. 맞습니까? 네. 2010년부터 보겠는데요. 2010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김연아 선수가 아이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이었죠. 네네네. 금메달. 야, 대단했죠? 네. Combination of triple lutz, triple toe. 예, 그래서 이제 차세대 국민 여동생이다. 네네네. 예, 등극을 하나. 예, 그때가 이제 2010년이었고요. 그렇죠. 아, 김연아 씨. 근데 김연아 씨보다 문근영 씨가 더 크게 나왔네. 여전히 이제 원조 국민 여동생이기 때문에 아. 또 이때 문근영 씨는 이제 드라마 복귀를 했어요. 네네네. 네,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신데렐라 언니. 아. 네, 또 2010년에 드라마 하나 더 찍었더라고요. 어. 네, 그러면서 2010년에 역시 원조 국민 여동생의 네네네. 그 이미지를 좀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요, 이제 큰 글씨 중에 하나가 보면은 단발머리라고 있고 연기라고 있어요. 뭐 연기야 당연히 김연아 선수의 연기, 문근영 씨의 연기도 있겠지만 단발머리는 이 단발머리만 갖고 분석을 해보면 알 수 네네. 있는데요. 이때 뭐 문근영 씨의 헤어스타일도 이 단발머리였고, 그리고 또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동시간대에 나왔던 그 드라마, 뭐 그 뭐였죠? 검사 프린스, 아, 김소연, 그리고 개인의 취향의 손예진, 다 공통적으로 단발머리였어요. 그래서 보면 헤어가 있네요. 네네, 스타일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아,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검색하면서 이런 것도 보는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단발머리라는 게 이제 국민 여동생의 어떤 머리 스타일로 사람들은 이제 그렇군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2010년에 국민 여동생이 있었으면 2011년에는 그러면 어떤 국민 여동생이 있을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2011년 네. 볼까요? 2011년은 뭐 역시 또 아이유. 이 아이유의 열풍은 뭐 가히 폭발적이었죠. 이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거라는데 모든 오빠들이 다 나를 얘기하는 거 그렇죠. 같잖아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어떡해 이 삼촌 부대가 또 만들어졌고 네네네네. 또 이 3단 고음, 아, 네. 3단 부스터. 그랬었죠. 나왔죠. 이 사실 아이유가 이 원조 국민 여동생을 네네. 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나 또 2011년에 아주 큰 어떤 그 획을 긋는 사실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아이유가 등장을 하면서 문근영 씨의 이름은 없어요. 김연아 씨의 이름은 아직도 있는데. 그렇죠. 이 아무래도 이 아이유가 그때 대세였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노래가 이 첫사랑의 달콤한 감정을 귀여운 가사로 표현. 아, 사실 거의 뭐 국민 여동생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게 거죠. 진짜 재밌는 게 2011년은 완전히 아이유 씨의 이 날이 이 연도였던 게 뭐냐면 아이유 가창력 좋은 날 삼촌 앨범 전부 다 아이유네요. 그렇죠. 국민 여동생을 거의 네. 뭐 아이유가 섭렵을 했었죠. 그렇군요. 2012년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은 이제 김연아가 점점 사라지나. 아, 왜냐하면 이제 김연아의 약간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나왔어요. 뭐 은퇴한다. 아. 또 이제 각종 루머에 이제 휩싸이기 시작했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생겼었죠. 그렇죠. 예. 역시나 국민 여동생한테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절대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문근영 씨는 이제 그 청담동 앨리스라는 또 아, 아주 맞아요. 드라마로 네네. 여전히 이제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를 계속 끌고 네. 가고 있었고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이유. 이 네. 아이유는 이제 사실 그 국민 여동생은 아이돌이다라는 어떤 그런 아. 새로운 어떤 그 표현을 이끌어낼 정도로 아이유의 네네. 그 인기는 2012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국민 여동생입니다. 이제 아우 예. 이제 제대로 된 국민 여동생을 예. 보나 이제 수지가 나타났죠. 네네. 네. 사실 이 수지는 이제 국민 남동생이다라고 이제 불리우는 또 이승기 씨하고 같이 또 네네. 드라마 국가에서에서 네네. 또 열연을 했기 때문에 이 수지가 상당히 오래 갈 거다라는 느낌이 그 당시에 들었어요. 문근영 씨가 87년생, 김연아 선수가 90년생, 아이유가 93년생, 수지가 94년생. 국민 여동생은 나이를 먹으면 안 돼. 그렇죠. 항상 이게 동생들로 내려가요. 저희가 분석했던 23살까지. 자, 2014년도 기대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야, 2014년도가 오! 왜 김연아가 나왔냐? 네. 사실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이 또 아, 8월 말에 우리의 열리기 가슴 때문에 아픈 그
이야기가 있었던 소치 올림픽.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김연아는 또 열애설이 계속 있었고 또 네. 교제하는 남자에 대한 관심도 또 많이 높았기 그랬었죠.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국민 여동생하고 나이하고 같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얼굴하고도 같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 국민 여동생의 얼굴은 작아야 된다. 또 청순해야 된다. 나이는 23살 이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한마디로 하면 오빠들의 욕심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열애설이 나면 안 되죠. 열애설 나오면 안 되고. 네. 야 진짜 욕심쟁이들이다. 하긴 근데 팬심이니까요. 자 2015년 올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요. 네. 많은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수지 위험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아니 그러니까 국민 여동생 빅데이터인데 이민호 씨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이 열애설 사실 국민 여동생한테 큰 어려움이거든요. 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민호가 국민 여동생에서 지금 등극이 됐고요. 사실 현재로서는 이 국민 여동생의 자리를 노리는 후보가 2명 있습니다. 네네. 김소연 씨하고 이제 김유정 씨인데요. 네, 2015년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한데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참 나이를 더 먹어도 국민 여동생 나이인 그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빅데이터로 맵을 살펴보니까 참 재밌는데요. 혹시 준비하신 다른 자료 있습니까? 네, 언니하고 오빠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언니 오빠요. 네, 사실 요새 뭐 언니랑 오빠랑 하는 거 많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요새 그 블로그에서 맛집 검색할 때 네네. 이게 또 낚이는 경우가 많은데 오빠랑 간 집은 맛집일 확률이 높다라고 네네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데 네. 사실은 언니랑 간 집이 더 맛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오빠랑 간 집은 맛보다도 이제 분위기를 좀 보기 때문에 또 언니랑 맛없는 집을 갈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니랑 간 집이 맛집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 근데 저도 블로그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해당 사항이 아예 없잖아요. 제 블로그에는 맛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건 뭐 본인 사정이시고요. 일단 예전에 언니랑 카페 많이 갔어요. 사실 네네네. 2013년 이전까지는 언니랑 가는 곳이 카페였는데 아 그러네 커피와 카페. 네. 언니를 검색하면은 카페와 커피가 많이 나왔네요. 네, 커피 마시면서 이제 못다한 얘기를 계속 수다, 이제 수다. 네, 했는데 이제 2014년부터는 이제 맛 위주로 이제 본능에 충실하는 거죠. 자 언니랑은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네. 오빠는 그럼 어떻습니까? 오빠랑 한 일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2013년도, 14년도만 비교했을 때는 사실 오빠랑 연관도가 2013년도에 높게 나온 게 네. 이 여행 여행. 그리고 이제 고기. 예.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또 네네네. 2014년도가 그 캠핑의 어떤 그 대세기 때문에 이제 오빠랑 캠핑 가면서 네. 고기를 구워 먹는 그 그렇죠. 캠핑에서 고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니랑은 보통 이제 날씨랑 가격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었는데 네네네. 오빠랑은 사실 이제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중요하고요. 언니랑은 사실은 n분의 1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오빠랑은 보통 오빠가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격 검색을 사실 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스튜디오에서 모든 남성분들이 전부 다 인상이 굳어지셨는데 작가님만 여성분만 지금 맞아, 되게, 맞아. 예, 되게 좋아요. 그렇죠. 남성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고심이 이제 쌓여가고 여성분들은 마음이 좋아지죠. 네, 오빠랑 같이 있을 때 연관되는 키워드가 보면 이제 선물 그리고 뭐 주말, 옷 어떻게 보면 다 쇼핑 아이템들이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감성 표현은 이제 뺐는데요. 네네네. 이 감성 표현을 굳이 넣자면 언니랑 한 쇼핑은 신난다. 신난다. 네, 하지만 오빠랑 한 쇼핑은 고맙다. 고맙다. 이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카드 데이터도 분석을 하는데 네네. 이 카드 데이터 분석하면 참 재밌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여성 전문 브랜드 매장에서 네네. 오빠 카드가 긁혀요. 이게 뭐 연령이 나오지 않아? 아빠 네네네. 카드가 아니고 오빠 카드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마운 짓을 한 거죠, 오빠가. 예. 언니와 함께한 쇼핑의 기본 키워드는 신난다. 오빠랑 함께한 검색 키워드의 빅데이터는 고맙다. 그렇죠. 아, 뭐 다 네. 있는 그대로를 이제 보여주니까 네네네. 감성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여보, 당신도 그렇게 검색했어. 네. 자, 이렇게 맵으로 살펴보니까 대책을 마련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빅데이터 분석은 샘플 분석이 아니라요. 네. 전수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수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트렌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볼륨이 형성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문제다 아니면 뭔가 좀 흐름이다라고 보였을 때만 이게 네네네. 나타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G사 검색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포털 최강자 이 G사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을 가장 많이 하고 또 잘하는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2008년도에 그 유명한 이제 구글 플루 검색이라는 그 기반으로 검색어 기반으로 독감 지역 예측을 한 그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한번 그 검색창에다가 내가 지금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그 검색어를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지역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제 그 확산되는 그 지역을 예측을 하는 그런 그 서비스였는데 사실 그 이후에 또 잘 안 맞았어요, 이게. 자, 그럼 혹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홍수, 폭풍우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 2012년도에 그 미국의 그 허리케인 샌디가 왔었는데요. 네. 이 트윗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동 경로를 예측을 했어요. 특정 주유소의 어떤 지금 현재 뭐 주유에 대한 뭐 대기 시간이라든지 또 어디로 가면은 이제 그 기름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려줘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것밖에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범죄 예측이 있겠는데요. 2013년도 그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네. 예를 들면요. 결승 지점에서 그 두 개의 폭탄이 폭발하면서 3명의 사상자와 260명의 부상자를 네. 발생시켰죠. 이 범인 검거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 보스턴 테러 수사국은 사람들이 그 SNS로 발송한 메시지, 사진, 영상 등을 갖고 적극 활용했고요. 그래서 용의자의 그 인상착의를 빠르게 확인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정보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빅데이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루에 그 죽고 싶다라는 트윗이 한 1,600건 정도 올라와요. 어이구. 예, 시간대는 한 11시, 요일은 한 일요일 날 올라오는데 네. 또 죽이고 싶다도 올라와요. 아이고. 예, 600건 정도 올라왔는데 이 두 사람 만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그 아이디만 갖고도 사실 찾아가서 체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에 뭔가 그 재밌는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조금 안정시키는 게 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빅데이터를 우리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데이터 중심의 시대거든요. 네네. 사실 아직 공공개방의 그 속도는 사실 늦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이 독거노인들만 놓고 봤을 때 이 그 주민센터의 그 사회복지사를 늘리려고만 하지 네네. 말고 사실 독거노인들이 사는 그 독거노인들이 사실 약 안 드시는 독거노인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약을 타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독거노인들이 이제 실제 약을 잘 타고 있는지, 네. 또 독거노인이 사는 그 주거 지역에 그 집에 그 한전에서 그 전력 사용량만 체크를 해도 그렇죠. 두 가지 데이터만 결합을 해도 정확하게 이분의 어떤 신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만 잘 활용을 해도 분석까지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오늘 꽉 찬 돼지 저금통처럼 알찬 정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IT 기술과 관련된 시장이 커질수록 꼭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고 분석 기술이 뛰어나도 마지막에 확인하고 걸러내는 작업은 역시 사람이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핫이슈, 다음 주에도 조금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저희 남미나 저희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저희 핫이슈가 빅데이터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인기 있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찾아 파헤치는 YTN 사이언스톡의 고유경입니다. 나무를 숯가마에 넣어서 구워낸 검은 덩어리의 연료 숯. 많이들 보시죠? 이 숯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효능이 매우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2600년 전부터 숯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1000년이 넘은 그 시절에도 경주 석굴암의 벽면에 이미 숯을 넣어뒀고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을 보관할 때도 역시 숯을 채워 오랜 시간 보존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특성을 지닌 숯. 오늘 숯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서울 길동의 한 소문난 가게. 오매불망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의 매력은? 우리 여긴 이것만 사요. 맛있으니까. 불맛이 있어서 아주 살아있는 그 느낌이 바삭바삭하고 좋아요.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요.
보기엔 그저 평범한 김 가게인데 자세히 보니 불판 위에서 거침없이 춤을 추는 김. 이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사장님의 시선을 따라보니 김맛의 1등 공신은 바로 이 참숯. 은은한 숯향이 김 속으로 쏙쏙 배어 남다른 맛을 자랑하는데요. 참숯으로 구워야만이 바삭거리고 눅눅거리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매일 아침 숯을 공급받는 사장님. 숯으로 김을 굽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참숯은 열 저온들이 적고 김을 구석구석 구워줘서 아주 참 맛있습니다. 열 흡수력이 뛰어난 맛을 살리는 숯. 과연 숯 주위의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직접 온도계로 측정해 봤더니 무려 800도가 넘는 엄청난 열기를 자랑하는데요. 오늘 그 뜨거운 열기 속을 파헤칩니다. 온도가 빚어낸 과학, 숯 함께 살펴볼까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평의 한 고즈넉한 마을. 곳곳에 겹겹이 산처럼 쌓인 나무들이 보이고요. 한켠에서는 벌목한 나무를 태워 숯으로 제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기만 해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안 더우세요? 덥죠. 네? 덥죠, 당연히. 안 더울 수가 있겠어요? 고온에서 약 일주일간 참나무의 성분이 증발하면서 활활 태워진 참숯은 온도와 정성이 빚어낸 결실. 제조법과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양한 숯은 크게 백탄과 검탄으로 나누어 사용된다고 합니다. 백탄은 1000도 이상 고온으로 탄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탄소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신에 검탄은 약 600~700도 선에서 불을 끄게 되는데 그때는 그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탄소화가 아직 진행 덜 되어 있고 수수 상태로만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백색빛이 강한 숯이 백탄, 오른쪽 새까만 숯이 검탄인데요. 빛깔과 결부터 조금은 다른 두 숯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백탄은 공기 정화용과 고기 구이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흑탄은 그 일산화탄소나 다른 이물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장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또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사장님. 백탄과 검탄을 구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백탄의 전선을 연결하니 전구에 불이 번쩍 켜졌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신기한데요. 이어서 검탄의 전선을 댔지만 불이 켜지지 않는 전구. 왜 백탄에서는 불이 들어오고 검탄에서는 꺼진 걸까요? 1000도 이상 고열로 이제 그 탄화를 시키면은 나무의 회분이 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는 전도체이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수분은 증발했지만 회분이 탄소가 덜 된 상태예요. 나무 회분 상태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탄소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어서 찾아간 곳은 한 과학관. 전도체인 백탄으로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준비물은 백탄, 전구, 소금물. 소금물을 감싼 티슈와 알루미늄을 이 숯에 감싸게 되면 이 숯이 대형 건전지로 변하게 됩니다. 이 숯 건전지로 불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숯에 휴지를 감싸 그 부분에 소금물을 흠뻑 뿌리고요. 다음으로 감싼 휴지 위에 숯이 닿지 않게 알루미늄을 덮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숯 건전지에 이렇게 전구를 갖다 대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숯전지를 연결하자 놀랍게도 전구가 환해졌는데요. 백탄이 전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탄의 경우에는 탄소의 함량이 95% 정도 되니까 충분히 우리 그 건전지도 다 안에 흑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건 하나 같은 탄소 성분이니까 같은 전지 기능을 발휘하는데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전류가 통하고 안 통하고가 달라진다. 숯이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종류, 특징까지 잘 알아봤는데요. 이 숯을 집안에서도 특별하게 활용하는 법은 없을까요? 숯을 이용한 생활의 지혜 팁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법을 알기 위해 찾아간 곳은 인천 부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숯 마니아로 유명한 박점예 주부를 만났는데요. 평소 집에서도 숯을 특별하게 활용한다는 살림 9단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수치 불 피우는 거 외에도 활용하는 방법이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숲 활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치로 화초를 가꾸면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는데요. 수치의 미네랄, 칼륨, 칼슘의 성분이 식물의 발육을 돕는다죠. 게다가 수치로 공기 정화 기능까지 한다고요? 집안 곳곳에 냄새나는 곳에 수치를 놓아두면요, 집안 공기가 굉장히 쾌적해져요. 때문에 수치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잡냄새는 제거하고 신선함은 2배. 악취가 많은 신발장엔 최적의 효과를 자랑하고요. 신발 안에 수치를 넣으면 발냄새 제거에 더없이 탁월하다는데요. 수치 악취를 잡아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숯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공 때문에 그렇게 흡착을 하고, 흡착된 그 유해한 공기는 또 숯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반응기와 작용을 해서 다른 물질로 분해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공기만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숯은 특히 자연식으로 습도를 조절해 건조가 필수인 쌀통에 숯을 넣어두면 습기가 제거되고 신선도가 한껏 유지돼 쌀벌레를 예방할 수 있고요. 때문에 습도가 높은 화장실에선 최적의 효과를 자랑하는데요. 숯의 제습 효과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은 숯이고 이것은 일반 목재입니다. 숯이 얼마나 흡수력이 높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구멍이 많아 흡수력이 뛰어나다는 숯. 과연 어느 정도인지 물을 뿌려 나무와 비교해봤는데요. 조금씩 물을 흡수하는 나무에 비해 빛의 속도로 물을 빨아들이는 하마 같은 숯. 비공의 양이 10이라고 하면은 숯으로 만들어지면 이게 200이 돼요. 그러니까 10 정도의 흡수 능력인데 숯이 되면 200 정도가 되니까 그만큼 기공의 양이 차이에 따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치로 살림 지키는 비법 하나 더. 전자제품 옆에 숯을 두면 전자파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더욱이 잠자리 옆에 숯을 놔두면 안성맞춤.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원인 음이온이 발생해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한껏 충전시켜준다네요. 온통 전자파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에게 숯은 산소 같은 존재인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수치로 다양한 활용 실천하셔서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 과학을 파헤쳐보는 사이언스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